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서 저를 매국노라고 비난을 하네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은 제가 독도함에 들어가는 전자식 사출 장치를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사로부터 도입해서 장착을 하자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산을 개발해야지 왜 외국산을 도입하냐는 건데요. 항상 이런 사람들은 있어 왔습니다. 외국 장비를 도입하자고 하면 무조건 매국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외국 장비 도입을 반대하는 게 나라를 위한 것 같고 애국하는 것 같잖아요. 웃기는 이야기 하고 있네요.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는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고 있고 이 관세 협상 내용에는 우리나라의 국방비 증액 문제도 포함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세요? 미국이 왜 우리나라에게 국방비를 증액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미국산 무기를 사라는 이야기이고 이번 관세 협상에는 미국산 무기를 얼마만큼 사야 하는지 그 쿼터까지도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든 싫든 무조건 미국산 무기를 사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떤 미국산 무기를 사야 할까요? F-35를 더 구매할까요? 아니면 아파치 헬기를 구매할까요? 당연히 저는 F-35를 더 구매하는 것도 아파치를 구매하는 것도 반대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군대 내부에서는 F-35를 40대를 더 구매하자는 의견이 있고 아파치 헬기의 추가 도입을 다시 살려내려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구매를 해야 하는 건 F-35나 아파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차피 우리가 미국에게서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필요한 기술을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 1순위는 원자력 잠수함 기술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원자력 잠수함 기술이 안 된다면 2순위로는 당연히 항공모함 기술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저도 처음에는 한화가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사와 모하비 무인기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걸 반대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실질적으로 중고도 무인기와 군단급 무인기를 개발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비록 앞으로 우리가 개발한 중고도 무인기와 군단급 무인기를 실전 배치하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무기 개발에 실패란 없는 우리나라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지는 국산 무인기들을 어거지로 소량 배치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이런 무인기들은 절대로 우리나라의 주력 무인기가 될 수 없는 실질적인 실패작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지금 필요한 무인기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당장 필요한 무인기는 짧은 활주로에서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한 무인기, 그리고 해상에서 작전할 수 있는 해상작전 무인기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이걸 개발해서 배치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가 중고도 무인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지 벌써 17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는 아직도 실전 배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금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한 무인기를 개발하고 해상작전 무인기를 개발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못해도 15년은 좋게 걸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15년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인기가 당장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한화가 모하비 무인기를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사와 같이 개발하는 걸 저는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사의 사출장치 기술을 들여와서 독도함을 빨리 무인기 항공모함으로 개조를 해서 빨리 우리의 무인기 항공모함 기술을 획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는 어차피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무기를 구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미국의 무기를 구매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기술을 이번 기회에 들여오자는 것입니다. 저도 항상 국산을 개발하는 걸 우선시하고 대부분의 경우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걸 반대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외국산 무기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결론은 어쩔 수 없이 외국산 장비를 도입해야 할 때가 있고 이번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에 비록 이번에는 우리가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나라의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강매당하게 생긴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무기 구매를 강매당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도 어떻게든 그만큼의 손해를 보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역시 우리의 손해를 보충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도 미국에게 우리의 장비를 판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차 우리의 KDDX를 미국에 판매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다행히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권에 의해서 지금 건조 중이던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의 내년 예산이 삭감된 상태이고 지금 트럼프 정권이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삭감안이 미국 의회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 의회에서는 컨스텔레이션급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에게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요즘 우리나라의 KDDX 사업이 말이 아니죠. 그럼 지금 우리의 KDDX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전에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KDDX는 개념 설계는 한화가 했고 저번에 한화가 개념 설계의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만일 한화가 개념 설계 자료를 무단 도용한 게 인정이 되면 한화는 앞으로 아예 5년 동안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큰 변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방첩사의 조사 결과 한화의 개념 설계 자료 무단 사용은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화가 KDDX 사업을 따기 위한 마지막 걸림돌이 사라진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욱이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에 한 말 때문에 이번 사업은 경쟁 입찰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러면 당연히 아직 벌점을 받고 있는 HD현대에 비해서 법적 제재 가능성이 사라진 한화가 KDDX 사업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KDDX 사업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사청이 KDDX 사업에 대한 현안보고 절차를 국방부와 국회에서 다시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두고도 한화가 KDDX 사업에서 유리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람들이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올해 11월이면 HD현대의 벌점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국방부 장관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생각으로 입찰을 빨리 진행한다면 한화가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아예 KDDX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은 경쟁 입찰로 간다고 해도 올해 안에 입찰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고 그럼 일이 되면 현대의 벌점은 사라지게 되고 그럼 현대도 한화와 동등한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KDDX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꼭 한화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한화에 대한 혐의도 무혐의가 되었고 현대에 대한 벌점도 조만간 사라지게 되었고 KDDX 사업 자체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게 되면서 정말 누가 사업자가 될지 모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어찌되었든 확실한 건 최소한 올해는 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을 게 거의 확실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화에서 캐나다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캐나다는 8척에서 12척 정도의 신형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하고 최대 60조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인데요. 우리나라는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한화오션이 중심이 되어서 이 사업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업에 한화와 현대가 전부 진출하기로 하면서 캐나다 현지에서 우리나라 기업끼리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호주의 호위함 사업에서 우리나라는 현대와 한화가 별도로 사업에 참여를 해서 두 회사가 다 탈락을 했고 우리가 호주 사업에서 탈락한 결정적인 이유가 두 회사가 원팀을 만들지 못해서라고도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사청은 캐나다 사업은 두 회사가 원팀으로 진출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캐나다 사업은 현재 한화와 현대가 원팀이 되어서 장보고 3급을 기반으로 하는 잠수함을 캐나다에 제안 중인데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번 캐나다 사업은 현대와 한화가 원팀이 되어서 진출하는 것이지만 역시 잠수함은 현대보다는 한화가 더 잘 만들고 장보고 3도 한화가 중심이 되어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캐나다 사업은 한화가 중심이 된 사업인데요. 그러나 문제는 현대와 한화가 힘을 합치는 원팀은 어디까지나 캐나다 사업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에는 지금도 현대와 한화가 경쟁을 하고 있고 특히 캐나다 사업 말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폴란드의 잠수함 도입 사업인 오르카 프로그램입니다. 알려지기로는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그램은 지금 이미 폴란드가 EU의 지원금을 오르카 프로그램에 사용하기로 하면서 우리에게는 아주 불리한 입장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결론은 폴란드는 EU의 정책 대출을 아주 저금리로 받아서 잠수함을 도입할 생각인데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오르카 프로그램에서 폴란드에게 채택이 되려면 EU의 대출에 준하는 정책 자금을 우리도 폴란드에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캐나다 사업과 달리 폴란드 사업은 현대와 한화가 따로따로 진출을 하는 바람에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폴란드 잠수함 사업도 호주의 호위함 사업처럼 두 회사가 싸우는 바람에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폴란드 사업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7월 15일 날짜로 폴란드 정부에서 각 잠수함 회사들에게 RFP, 그러니까 제안 요청서를 발송한 상태라고 하며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한화와 현대 두 회사의 전부 제한 요청서가 발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에게 불리한 폴란드 사업에서 그나마 우리가 가능성이 있으려면 현대와 한화가 원팀이 되어서 우리 정부가 EU의 기금에 준하는 강력한 특별 금융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일 정말 폴란드 사업에 두 회사가 참여를 한다면 폴란드 사업은 100% 우리나라의 필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폴란드 사업에서도 원팀을 만들어야 하고 이미 방사청에서는 2월경에 캐나다 사업은 물론 폴란드 사업도 원팀을 만들 것을 두 회사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캐나다 사업은 물론 폴란드 사업도 잠수함 사업이고 잠수함 사업은 현대보다는 한화가 앞서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만일 폴란드 사업에서도 잠수함 기술력에서 현대에 비해서 앞서가는 한화가 중심이 되면 현대는 계속 아무런 이득이 없이 양보만 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교통정리를 우리 방사청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에게만 무조건 양보하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분명한 건 이번 폴란드 사업도 만일 원팀을 만들지 못한다면 호주 사업처럼 무조건 필패를 할 수밖에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미 현대는 무려 60조에 달하는 캐나다 사업을 양보를 했고 그래서 무조건 잠수함 사업이니 현대에게 양보만 하라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을 방사청이 하고 한화도 그에 합당한 양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이 지금은 KDDX 사업 때문에 양사의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사청의 현명한 조율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분명 잠수함은 현대보다는 한화가 더 잘 만드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미 캐나다에서 크게 양보를 한 현대에게 잠수함 사업이니 무조건 양보만 하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려 19개국이 참여하는 탈리만 세이버 2025가 호주 북부에서 이번 달인 7월 14일부터 열렸는데요. 이번 훈련은 갈수록 팽창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열린 훈련으로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번 훈련에 대항하는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해병대가 이번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번에 우리 해병대가 탈리만 세이버 훈련에 가지고 간 장비입니다. 그럼 우리 해병대가 이번 훈련에 특별히 가지고 간 장비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K1A2 전차입니다. 이 전차는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120mm 포 전차인 K1A1을 개량한 전차로 기본적으로 기존 모델에 새로운 전장 네트워크와 그리고 피하식 별장치 등을 추가한 개량 모델인데요. 그리고 이 전차가 우리 해병대 최초의 120mm 포 전차입니다. 기존까지 우리 해병대는 105mm 포를 가진 K1 전차와 그리고 M418A5 전차를 운용했었는데요. M418이 얼마나 구식 전차인지는 말할 필요도 없이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해병대는 꾸준히 신형 전차를 원했고 그래서 한때는 육군이 운용하던 러시아제 전차인 T-80U를 해병대에 배치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육군에 비해서 우선순위에 밀리던 해병대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육군의 7군단의 수도기계화 보병사단인 맹호부대가 보유하던 K1A1 전차를 드디어 흑표전차로 교체하면서 맹호부대에서 나오는 K1A1 전차를 드디어 해병대가 받게 되는 건데요. 당연히 그 과정 중에 창정비와 개량 사업을 해서 해병대에 인도된 전차는 K1A2 전차라고 하고요. 현재까지 제가 듣기로 해병대에 인도된 K1A2 전차가 4대라고 들은 것 같은데 벌써 국제훈련에 참여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해병대도 그동안 오랫동안 원했던 M48 전차를 퇴역시키고 새로운 120mm 포 전차를 받게 되는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편제상 흑표 전차는 전부 제7군단에 배치되고 흑표 다음으로 강력한 K1A1 전차들은 전부 각 군단 직속의 기갑여단에 배치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K1A2 전차의 해병대 배치는 해병대의 기갑부대가 육군의 기갑여단에 준하는 전투력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기존의 해병 2사단에서 M48을 운용했었고 해병 1사단에서 K1 전차를 운용했었는데 해병 1사단에 K1A2를 배치해서 운용하게 되고 2사단은 K1을 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병대의 전투력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흑표 4차 양산은 2028년까지 이루어지지만 해병대에 대한 K1A2 전차 배치는 좀 더 일찍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해병대는 염원하던 새로운 전차를 받게 되었고 거의 고정포 수준의 능력밖에 없던 M48을 드디어 퇴역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특히 폴란드의 잠수함 사업인 오르카 프로그램에 대한 교통정리는 올해 안에 우리 정부가 무조건 해줘야 하는 급한 문제입니다. 물론 KDDX 등 다른 문제도 있지만
오르카 프로그램은 이미 폴란드 정부에서 제안 요청서를 발송했고, 그 뜻은 우리 업체들도 정해진 기간 안에 제안서를 폴란드 정부에 발송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안서를 발송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원팀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느 문제보다도 우리 정부와 방사청이 빨리 서둘러야 하는 게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의 원팀 구성 문제입니다. 분명한 건 폴란드 사업은 이미 EU의 지원금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알려진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 정부의 강력한 특별금융 지원이 없으면 우리가 이 사업을 따내는 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업에서 원팀을 만들지 않는다는 건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정부와 방사청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과연 캐나다에 이어서 폴란드에서도 우리가 원팀을 만드는데 성공을 할까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